도널드 트럼프와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첫 회동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뉴욕시 전철의 순찰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부터 한국 인천공항의 패스트트랙 보안 검색대가 2배로 늘어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대미 수출을 늘리기 위해 코셔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뇌교육에 대한 컨퍼런스 파워브레인 포텐셜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공화당의 사실상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 지도부가 화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첫 회동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첫 회동이 긍정적으로 끝났습니다. 12일 오전 워싱턴 DC 의사당 부근에서 열린 두 사람 간의 회동에 배석한 란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회동이 종료된 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회동은 좋은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며 당의 단합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발걸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주 라이언 의장의 트럼프 후보 지지 유보 발언을 시작으로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회동이 가까워지면서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지난 10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수백만 명을 움직여 경선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도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솔직히 라이언 의장이 계속 의장으로 머물러주면 좋겠다며 라이언이 순리대로 7월 전당대회 의장을 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전철역.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테러나 범죄의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시경이 뉴욕시 전철의 순찰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브렌튼 시경국장은 10일 독일 민헨의 기차역에서 독일 국적의 27세 남성이 칼부림을 벌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 역시 순찰 병력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찰 병력 증강 인원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시민들은 전철역 곳곳에서 경찰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3월에도 전철 치안 개선을 위해 전철과 승강장 전철역 또는 매표소 전철역 출입구에 순찰 인력을 투입하고 사복경찰의 전철과 플랫폼 정기 순찰 등 경찰 병력 증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매일 평균 600만 명이 MTA 전철을 이용하고 있고 하루 평균 6.5건꼴로 강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은 지난 3월 시정부가 발표한 전철 순찰 강화와 이번 시경국장의 발표가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한국 인천공항에 패스트트랙 보안 검색대가 늘어납니다. 이용자도 확대되는데요. 이용 가능 고령자의 연령이 기존 80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패스트트랙 보안 검색대를 5개에서 10개로 늘리고 이용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 이용자는 장애인과 7세 미만 및 80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고령자 기준이 낮아져 70세 이상부터 패스트트랙 대상자가 됩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중 상위 등급을 받은 사람, 국내 구매 실적이 높아 한국 방문 우대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 등도 패스트트랙 이용자로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이용자와 함께 동반할 수 있는 인원 수도 2명에서 3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상자는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이나 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을 받으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항공기를 탈 때까지 도우미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태인들이 고대 율법에 따라 만든 코셔 인증식품이 최근 들어 웰빙푸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대미 수출을 늘리기 위한 다음 목표로 이 코셔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뉴욕지사는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급부상하고 있는 트렌드 중 하나인 코셔 시장을 개척하기로 하고 미국 코셔 식품 시장 진출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책자에는 코셔 식품 소비자 인구 통계에서부터 코셔 식품 유통망과 코셔 인증 절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가 수록됐습니다. 한국의 대미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014년 8억 1,100만 달러, 2015년 8억 6천만 달러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급성장 중인 코셔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코셔 식품은 유대인 음식물 금기법인 카시롯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생산한 식품을 의미합니다. 미국 내 코셔 관련 식품의 총 매출액은 2014년 기준 약 3,050억 달러로 미국 식품 총 매출액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미 한국산 농식품 수출 품목 중 코셔 인증을 받은 식품은 김치와 간장, 참기름, 들기름, 배 등 극히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한국의 뇌교육이 단기간 학생들의 학습 성취력과 사회성 향상이라는 놀라운 결과로 미 공립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뇌교육에 대한 컨퍼런스 파워 브레인 포텐셜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뉴욕 포레스트 힐에 위치한 PS144 초등학교에서 열린 뇌교육 컨퍼런스. 뉴욕시 장학관과 교장 및 교사 등 160여 명의 교육 관계자, 그리고 학부모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뇌교육의 우수 사례들이 발표됐습니다. 브롱스 7학구는 문제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뇌교육을 한 결과 사회성과 학습 능력이 크게 향상돼 혁신학군으로 선정되었으며 브롱스와 퀸즈 초등학생들에게 매일 30분 동안 뇌교육을 실시한 결과 감정 조절 능력과 학습 능력이 2.5배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뇌교육의 창시자인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이승원 총장은 강연을 통해 뇌교육의 핵심은 감성 개발과 인성 회복에 있다며 검색만 하면 단 몇 초 만에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찾고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뇌교육은 두뇌 개발 및 인성 함양을 가져오는 전방위적인 교육법으로 현재 뉴욕에서는 165개 공립학교에서 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소득이 높은 타운일수록 학생들의 성적이 높고 반대로 소득이 낮으면 성적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빈부 격차에 따른 뉴욕시 고교 졸업률 차이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리서치 그룹은 10일 2014년도 뉴욕시 지역 및 소득별 고교 졸업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낮은 브롱스 커뮤니티 보드 5 지역, 모리사이츠와 포드햄, 사우스앤 마운트홉의 정시 졸업률은 60.9%로 55개 지역 중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구당 소득이 높은 맨하탄 커뮤니티 보드 1, 그리고 2 지역, 베러리 파크시티, 그린위치 빌리지, 소우의 정시 졸업률은 커뮤니티 보드 5보다 무려 30%포인트 이상 높은 95.1%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베이사이드와 더글라스톤, 리들렉이 포함된 퀸즈 커뮤니티 보드 11 지구의 고교 졸업률은 92.2%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플러싱이 포함된 커뮤니티 보드 7은 졸업률 83.3%로 10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시는 이와 같은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2014년부터 학생들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 지원하도록 고교 입학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여전히 빈부 및 지역에 따라 졸업률 격차가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취업비자 연장이나 변경 처리 절차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제출한 지 210일 이상이 경과된 적체 서류에 한해서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별도로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H-1B 등 취업비자의 연장이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지 210일 이상이 경과된 적체 서류에 대해 고용주가 신고할 경우에는 별도로 분류하고 신속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주는 이민국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로 전화해 신고하면 됩니다. 실제 취업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비자 연장을 신청했다가 계류 기간이 8개월 이상까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비자 연장 신청 시 기존 비자의 만료일에서 추가로 주어지는 240일의 유예기간까지 넘어가는 사례도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와 함께 농축수산업의 임시 취업비자인 H-2A 비자에 대해서도 전자승인서 발급 제도를 도입하고 처리 속도를 높였습니다. H-2A, I-129 가운데 승인하는 신청서에 대해선 우편 통지에 앞서 전자승인서를 발급하고 승인 다음 날까지 즉각 국무부에 전송시켜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팍 브로드애비뉴 거리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소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주말에는 물물 교환 장터도 열립니다. 팰리세이즈팍 한인상봉회의소가 주최하는 팰팍 거리축제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브로드애비뉴 선상에서 열립니다. 이번 거리축제는 한인 업체뿐 아니라 타민족 업체들도 참여해 여러 가지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으며 많은 업소들이 파격적인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PNC 은행 앞에서 사고 팔기 장터도 열립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면 이웃과 교환하거나 판매도 가능합니다. 미국 사무용품 소매업체 1, 2위 스테이플스와 오피스디포의 인수 합병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연방법원은 양사의 시장 독점을 우려해서 합병을 불허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63억 달러 규모의 양사 간 합병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테이플스와 오피스디포의 합병으로 시장 독점이 형성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합병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이날 소송에서는 연방법원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 직후 두 회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 계획이 없고 합병 합의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최근 아마존 등 온라인 소매업체들의 사무용품 시장 진출에 따른 극심한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2월 합병을 발표하고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무용품 시장 점유율 1위인 스테이플스가 경쟁업체인 오피스디포를 인수할 경우 마땅한 경쟁자가 없어 공정한 시장 질서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 애국지사의 후손이 자신이 받은 유공자 보훈금 전액을 대한인국민회에 쾌척했습니다. 전달된 기부금은 한인 2세들의 뿌리 교육 발전에 쓰여집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국지사 송원주 선생의 후손 김동국 전 CSC 그룹 회장이 오늘 보훈보상금 전액을 대한인국민회에 기부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기탁한 보훈금은 총 15,600달러로 올해 1월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첫 보훈보상금입니다. 특히 외조부인 송원주 선생이 국민회관 건립 의지가 컸던 만큼 기부된 보훈금은 모두 대한인국민회 예산에 포함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놓은 어를 갖다가 잘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알려주는 그러한 기관으로 더 키워나갔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국민회 측은 전달받은 기부금을 대한인국민회 웹페이지 제작에 사용할 방침입니다. 웹페이지에는 책 5권 분량의 미주 한인 역사 관련 자료들이 포함될 예정으로 한인 2세들을 위한 차세대 역사교육 증진에 쓰여질 계획입니다. 지금 앞으로 30대, 40대로 이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이런 계기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1903년 처음 미국 땅을 밟은 송원주 선생은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밀사의 통역을 맡아 유럽 각국 지도자들에게 한국의 독립을 호소했습니다. LA 인근 원베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임시정부에 수차례 지원금을 보낸 그는 자신의 재능과 재산을 조국을 위해 쓰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국가유공자 자손의 최초의 전액 보상금 기부를 통해 한인 사회의 귀감이 되면 물론 한인 2세들의 역사 교육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미얀마의 한 부족은 여성들의 목에 겹겹으로 노쇠고리를 두르고 목을 기린처럼 길게 늘이는 것이 전통인데요.
최근 민주정부가 들어선 뒤 이 마을에 외부인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새로운 관광지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얀마 카야주의 산골 마을. 여성들이 하나같이 목에 노쇠고리를 칭칭 감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노쇠고리를 착용했다는 이 여성의 목 길이는 무려 30cm.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온 탓에 지금은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미얀마의 소수민족 빠다웅족인 이들은 기린목을 가졌다고 해 기린족으로 통합니다. 여성의 목에 겹겹이 둘러진 노쇠고리는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들만의 전통. 정확한 유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산속 호랑이에게 목을 물리지 않기 위해서 혹은 긴 목을 가져야 미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전통이 생겼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보통 5살 때부터 노쇠고리를 착용하기 시작해 성인이 될 때까지 고리를 하나씩 추가하며 목의 길이를 늘려갑니다. In the beginning, a little bit painful, hurt in the shoulder. 노쇠고리의 무게는 보통 10kg. 목이 길어 보이는 건 노쇠고리의 무게로 쇠고리 밑으로 내려앉은 탓입니다. When you wear the rings, it is not your neck that gets longer. It is your shoulders that gets pushed down and lowered. 한 번 착용한 노쇠고리는 평생 벗지 않고 신체의 일부처럼 늘 목에 걸고 다닙니다. 고리를 추가할 때만 무거운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목에 감긴 고리를 빼낸 여성이 휑한 목이 신기한 듯 연신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무거운 고리를 차다 보니 많은 할머니들이 허리에 통증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전통의 굴레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지만 여전히 긴 목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 시절 기린족 마을은 군부의 간섭을 거부해 탄압을 받았고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특산품을 팔 수 있는 상업구역이 만들어졌고 관광객들에게 마을 입장료를 부과해 부족들이 수익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군사정권의 박해와 내전을 피해 태국으로 이주했던 기린목 여성들도 속속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린목 여성들에게 씌워진 억압의 굴레를 관광 상품화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정작 기린목 여성들은 부족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거란 기대감에 관광객 맞이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의 날 제정 법안이 어제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토니 아벨라 의원이 지난 1월 상정한 법안은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디딘 1903년 1월 13일을 뉴욕주에서 기념하자는 취지입니다. 법안은 이제 하원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에 서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15만 3천 명의 한인들이 뉴욕주에 살고 있고 이들이 주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세인트 존스 대학 기숙사에서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25분께 퀸즈 프레시 메도우에 위치한 세인트 존스 대학 자메이카 이스테이트 캠퍼스 내 홀리스홀에서 10대와 20대 무장강도 3명이 침입해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려 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들이 학생들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총기가 발포돼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들은 167가와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에서 체포됐습니다. 한인 목사가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뉴욕 은혜교회 이승재 전 담임 목사는 지난 2014년 5월 여학생을 사무실로 부른 뒤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췄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이 목사를 밀쳐냈지만 여학생의 가슴과 엉덩이도 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2010년에도 50대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10대 한인 청소년들이 뉴저지주 펠팍 주택가에서 연쇄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정동우, 앤드류정, 케니 발렌디아 등 3명은 지난 9일 오전 5시쯤 펠팍 글렌에비뉴에 있는 한 주택에 침입했습니다. 또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던 최소 6대의 차량을 털어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하실 문을 따고 침입했고 한인 피의자 중 한 명은 침실까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강한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바람이 불고 쌀쌀하겠고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